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간모라는 게 기말에 수량이 부족해진 금액이다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화의 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다가 우리가 하나당 얼마의 취득을 했던 걸 우리가 몇 개가 없어졌냐 이렇게 해서 간모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가 있죠. 평가. 평가라는 건 그럼 실제 가지고 있는 수량 있죠. 실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셌어. 셌는데 그 재고의 시가가 떨어졌으면 그게 평가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간모부터 파악해야 돼요. 간모가 일단 실제 수량이 몇 개고 하나당 얼마 주고 샀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가 뭐냐면 자, 평가가요, 기말 재고가, 기말 재고 금액이, 시가가 하락했을 때를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간모를 통해서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단가 만드는 거죠.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간모는 알아서 파악이 되긴 해요. 실제 재고 조사법을 쓰니까 우리가 실제 수량에다가 취득 단가를 곱하면 이게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이 시가가 어떻게 됐냐라는 게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간모하고 평가가 나오면 당연히 간모부터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여러분들 58페이지에 제가 아까 회차 불러드린 거 있잖아요. 5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거기에 선간모 손실 인식 후 평가 손실 인식이다라고 보이세요? 제목에 58페이지 맨 위에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선간모 후평가라고 해요. 먼저 간모부터 잡은 다음에 그 다음 평가를 나중에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 58페이지에 있는 그 표 있죠? 표 사례? 맨 위에 있는 표 뭐 장부상 실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보니까 자 우리 회사가 장부상 수량은 지금 100개예요. 보이세요? 장부상 수량 100개인 거?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자, 장부상 수량이 100개인데 실제 수량이 몇 개래요? 그렇죠. 80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말 재고의 수량이 20개가 없어진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럼 여기 우리가 간모가 그럼 지금 원래는 장부상의 재고가 100개였어요. 100개였는데 하나당이래. 80개가 기말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20개의 재고가 기말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당 얼마 주고 취득했던 재고 자산이 20개가 없어졌냐 구하는 게 간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단가가 두 개가 있죠, 여러분. 단가가 두 개가 있는데 장부상 단가가 1,000원이고 실제 단가가 800원이에요. 해석하면 장부상에 적혀져 있는 단가는 일단 취득 단가가 되겠죠. 장부상에는 우리가 하나당 취득한 금액으로 기말 재고는 기록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 단가가 이제 실제로 평가한 단가, 시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당 1,000원 주고 샀던 재고가 기말에 하나당 800원 시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시가가 하나당 200원 떨어진 거잖아요. 이 200원 떨어진 건 내가 기말에 80개 가지고 있는 재고가 시가가 하나당 200원씩 떨어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간모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모부터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0개에서 80개 빼면 20개가 없어졌죠? 그리고 하나당 1,000원 주고 산 재고 자산이 20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의 간모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2만 원의 간모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2만 원의 간모를 인식하게 되면 이제 어떤 숫자가 될 거냐면 80개 곱하기 1,000원으로 기록됐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기말에 장부 재고는 굳이 구하자면 장부 재고가 어떻게 되냐면 100개
곱하기 하나당 1,000원 주고 샀던 거잖아요. 맞죠? 1,000원. 이렇게 하면 장부 재고가 얼마였을 거냐면 10만 원이었을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10만 원인데. 근데 기말에 실지 재고. 기말에 실지 재고는 몇 개 있냐면 80개 있잖아요. 맞죠? 80개 있고 얘가 하나당 지금 800원 적으려고 하나. 하나당 1,000원으로 남아 있거든요. 일단은 1,000원. 그죠? 8만 원. 근데 알고 보니까 다시 얘 실지 재고가 원래는 하나당 1,000원 주고 사온 거잖아요. 하나당 1,000원 주고 사왔는데 기말에 재고 자산의 평가. 재고를 시가로 평가해 봤더니 80개 가지고 있던 재고가 하나당 800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기말에 재고 자산이 6만 4천 원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모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말 장부 재고와 기말 실지 재고의 차이가 우리가 간모니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간모하고 평가 문제를 같이 주면 간모부터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 평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되셨죠?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이제 얘가 8만 원 됐죠, 이제. 기말에 실지 재고가 8만 원이었는데 그 기말에 가지고 있는 재고 80개가 하나당 시가 800원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단위당 시가가 200원이 하락됐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했던 간모는 수량 부족이니까 단가의 차이는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평가는 단위당 시가가 떨어졌냐 올라갔냐의 차이니까 수량 차이는 없는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공식 대입하면 뭐예요? 공식 대입하면 80개 곱하기 1,000원 빼기 800원. 이게 여러분들 평가 손실이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16,000원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 여기? 물론 시가가 올라가면 그 인식하면 큰일 나. 아까처럼. 자, 됐고 이거 무시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계산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이것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걸 외워주시냐면 시험에는 친절하게 시가를 줄 수도 있지만 단위당 시가가 얼마다라고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아닌 나머지 재고자산의 시가를 특정하는 게 다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는 파는 애예요? 사오기만 하는 애예요?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기만 하지 원재료를 팔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맞죠? 창고에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는 사온 것의 시가를 현행원가다 아니면 현행 대체원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현행 대체원가가 얼마다라고 주면 아 이건 원재료의 시가 준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시가를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용어로 줄 수도 있어요. 용어로. 자, 근데 우리가 원재료가 아닌 뭐 상품이나 제품이나 제공품 있죠. 상품 사와서 팔 거고 제품 만들어서 팔 거고 제공품 미완성품이지만 언젠간 제품으로 완성돼 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재료가 아닌 나머지 이외의 거는 우리가 판매 시시가를 써요. 판매 시시가. 우리가 판매 시시가를 실현 가능 가치다라고 해요. 판매 시시가를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회계에서 그렇게 해요. 구입할 때 시가를 현행원가라고 하고요. 판매 시시가를 실현 가치다라고 해요. 판매 시시가를. 근데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운반비 같은 게 들면 순수한 시가, 판매 시 순수한 시가를 순실현 가능 가치다라고 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판매비와 관리비 뺀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판매비를 주면 얘네 둘을 빼가지고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한번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게 실제로 있어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걸 구해보세요. 여러분 어디냐? 자, 67페이지.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자, 67페이지에 7번. 67페이지에 7번. 7번 한번 구해보세요. 주관식이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할 줄 아셔야지만 실기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음. 우리 장부상 재고가 지금 1100개잖아요. 1100개인데 지금 실제 재고가 몇 개래요? 900개라고 돼 있죠. 실사가 실제 재고조사의 줄임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장부상의 재고는 1100개인데 실제 기말 재고 수량은 900개래요. 그럼 200개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 하나당 얼마 주고 산 게 200개가 없어졌냐라는 게 간모예요. 그럼 여기 있죠. 취득 원가. 요게 골뱅이가 단위당 취득 원가니까. 그래서 하나당 100원 주고 취득한 게 200개가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모가 2만 원이다라는 걸 구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가 손실을 구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평가 손실이 지금 장부상 수량이 아니 장부 수량이다. 실제 수량이 900개잖아요. 900개인데 우리가 900개인데 미니멈이죠. 900개. 900개인데 우리가 하나당 100원 주고 샀잖아요. 1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단위당 시가인데 지금 우리가 추정 판매가 줬고 그 다음에 추정 판매 비용 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당 120원에 팔기 위해서 30원을 쓰는 거야, 하나당. 그러면 순수한 순실현 가능 가치는 90원이다 라고 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럼 세법은 이거 미니멈이죠. 미니멈 단위당 취득 원가고 단위당 시가 빼기 요거 3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하나당 100원 주고 샀던 게 하나당 우리가 90원이 된 거예요. 순실현 가치로 따지면. 그럼 하나당 시가가 10원 떨어진 거잖아요. 하나당 시가가 10원 떨어졌는데 900개 가지고 있는 수량이 하나당 10원씩 시가가 떨어졌으니까 9,000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9,000원. 이걸 구할 줄 아셔야 여러분들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실기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추정 판매 비용이 예를 들어가지고 10원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평가 이익 잡으시면 안 되겠죠? 재고 자산은 평가 이익은 안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 몇 페이지 가주시냐? 이거 없는데 가끔씩 시험에 말문제로 나와서 그래요. 어디 있냐면 56페이지로 갈게요. 56페이지 가보세요. 제가 깜빡하고 이거 못 적었더라고요. 적었나? 못 적었네. 네.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맨 56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거기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의 비교가 있을 거예요.
그죠? 비고 중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던 건데, 오른쪽에 있는 후입선출법 있죠? 후입선출법. 일단 후입선출법에다 좀 적어주세요. 가끔씩 국제회계 기준을 내가지고 거의 후입선출법에다가 적어주세요.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 X.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 X.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 X. 우리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 가끔씩 국제회계 기준을 물어봐요. 좀 뜬금없이. 세무 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 기업들만 쓰는 거고 국제회계 기준은 우리가 한 140개인가? 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재경이나 세무사 회계사에서 쓰거든. 상장기업이 쓰기 때문에. 근데 국제회계에서는 후이선출법 자체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쓰레기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안 좋은 방법이다 인정하지 않고 말 문제 가끔 나와요 일단.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게 일단 네 번째 점 밑줄이에요. 네 번째 점 밑줄. 네 번째 점 밑줄이에요. 후입선출법의 네 번째 점이요. 비자발적 재고 청산 문제 여기에 밑줄 치시고 비자발적 재고 청산 문제 뭔 소리냐라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자 우리 회사 있죠. 우리 회사가 단기에 재고자산을 매입을 한 거예요. 단기에 재고자산을 매입을 했어요.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낮게 인식되는 방법이 뭐죠?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적은 거.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재고자산 다시 영상 보세요. 호의선출법이에요. 호의선출법. 맞죠?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우리 회사가 처음에는 1원에 구입을 했어요. 사원 순서예요. 1원에 구입을 했고 1구입? 1구입을 하면 좀 그렇다. 1원 1원에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100원에 구입했고 그 다음에 200원에 구입을 했대요. 그럼 단기에는 지금 일단 구입 수량은 3개잖아요. 그렇죠? 구입 수량은 3개고. 자, 근데 이 중에서 2개가 팔렸다라고 가정하면 후입 선출법은 우리가 2개가 팔린다라고 하면 200원에 샀던 게 판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원에 샀던 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게 가장 싼지 옛날에 샀던 재고가 남아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익이 가장 작지. 맞죠? 재고자산 금액과 이익은 일치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입 수량이 판매 수량보다 크잖아요. 크면은 이익이 당연히 기말 재고가 가장 후입선출법이 작으니까 그러면 이익도 가장 작기 때문에 단기에는 법인세를 더 적게 내게 돼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배우셨던 내용이고 세무일금은 뭘 물어보냐면 이제 차기 있죠. 그러면 이제 차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원짜리는 차기 초 재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말 재고가 차기 초 재고잖아요. 맞죠? 얘가 이제 차기의 기초 재고가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1원인데 차기에 구입한 건 없대요. 구입은 없고 판매만 했대. 판매 한 개. 판매를 한 개 하면 얼마짜리가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1원짜리가 팔려요. 1원짜리가 팔린 것의 원가니까 얘가 매출원가가 되죠. 매출원가가 가장 싸게 사왔던 옛날 게 매출원가 1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익은 가장 갑자기 커져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법인세를 적게 내는 효과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매입 수량보다 판매 수량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싸게 사온 재고가 매출 원가가 되니까 오히려 법인세 이익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비자발적 재고 청산 문제라고 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손가락 표시 보이세요? 맨 아래 손가락 표시. 손가락 표시에 첫 번째 줄 끝에
일반적으로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커진다 끝까지 밑줄이요. 자,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후입 선출법이 선입 선출법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잖아요. 물가 상승하면. 물론 이때는 판매 수량보다 구입 수량이 클 때요. 자,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도 적게 납부하지만 자, 재고 수량이 감소합니다. 재고 수량이 감소한다라는 건 사온 것보다 판매한 게 더 크니까 감소하는 거지 뭐. 자, 재고 수량이 감소하면 오래전에 원가로 구성된 기초재고가 그렇죠. 매출 원가로 반영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례로는 1원이요. 매출 원가로 반영되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적게 계상되니까 이익은 그만큼 크게 계상이 된다. 크게 계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법인세 유출액도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마치고요, 여러분들.